법인의 경영에서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요게 하나 쌓여서 회사에 큰 파워를 낼 수 있고 회사가 견딜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2022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. 연말이 되면 이제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대표님들이 결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실제로 결산을 많이들 하시나요? 중소기업 대표님들? 네. 그 결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해 법인의 농사를 잘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요. 네. 대부분 이 결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법인의 대표님들이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이거를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결산 정책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바쁘셔서 네. 많은 부분들을 그냥 기장세무사라던가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만 맡겨놓고 마시거든요. 네. 그랬을 때 오는 피해 파장 효과,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. 네. 그래서 그거를 잘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네.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표님들에 대한 평가나 법인에 네.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통해서 평가받게 되죠. 네. 요 평가받은 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. 네. 대표님들은 보통 이 법인의 결산 정책에 따른 네.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그럼 제대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걸 통해서 제대로 받고 계시고 네.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놓치셔서 받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결산을 통해서 결산 정책을 통해서 뭐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그냥 절세가 된다. 네. 혹은 뭐 신용 뭐 등급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. 네. 뭐 이 정도가 아닐까요? 아, 네. 보통 이제 딱 거기서 네. 대부분 멈춰지게 되고요. 네. 절세. 그럼 결산 정책을 통해서 절세를 한다는 거는 네. 어떤 내용일까요? 그냥 내가 재무제표만 잘 만들면 네. 또는 매출을 늘리고 매출을 늘렸지만 당기순이익률은 좀 줄이고 네, 그렇죠. 비용을 좀 늘려서 네, 네.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네, 네. 네, 뭐 그런 개념 아닌가요? 네, 그런 걸로만 해서 절세를 한다? 네. 그걸 그냥 과세관청이 아 그렇군요 라고만 받아들일까요? 네.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예. 신용등급 좋죠. 신용등급이 필요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뭐 일단은 입찰을 보려면은 당연히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. 네. 입찰 쪽에서도 공공 입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찰을 통해서라도 회사의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많은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네. 그 조정을 임의대로 한다라면 과연 그 임의대로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. 그리고 신용평가에 들어가는 조정 항목이나 조정 사항들을 과연 기장세무사 쪽에서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. 약간의 퀘스천으로 남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 신용등급이나 절세에 대한 부분들도 세무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정 사항을 건드려야지만 회사의 부채 비율이나 자산 비율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한 재무 비율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업종이나 어느 업태에 맞춰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정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이 중소기업 법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결산 조정을 가지고 네. 법인의 이 결산 정책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원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네.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공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조금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. 네. 그럼 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작게 좁혀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정사항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현장에서의 이제 목소리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저희가 입찰뿐만이 아니라 벤더 회사를 등록한다는 표현들을 쓰거든요. 네. 벤더 회사 등록할 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 까다로운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
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서 벌어진 이 틈을 어떠한 내용으로 메꾸고 어떠한 내용으로 덜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거든요. 이러한 것들을 과연 기장 쪽에서 기장세무사님들께서 업체 하나하나 일일이 좀 뜯어보시고 이게 자산에 관한 내용들 또 이 부채에 관한 내용들 이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. 네.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맞출 수만 있다라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한 밑거름, 네. 밑바탕은 결국엔 숫자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.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낼 때도 이러한 숫자들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숫자로 대답을 해야 하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하고 이 숫자를 어떻게 대표님이 자기 거화 시키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이제 어떤 화두로 남게 되는데 이 내 숫자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산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장세무사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무조정 계산서에 대한 숫자 물론 중요하죠. 그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과연 그 숫자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어지느냐가 앞선단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요 필요한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세무조정이 들어가고 요게 신고가 되어졌어. 요 신고가 되어진 내용을 대표님이 숙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신고되어지기 전에 숫자를 대표님께서 파악하고 알고 계셔서 세무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신고된 내용을 각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나 금융기관이나 경영자들한테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나타내어지는 거지 우리는 지금 다 반대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. 숫자가 나오진 걸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표현하고 알리시고 있지 않습니까? 3월 달에 우리가 정기주총 여는 것도 다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주주분들한테 공표하고 공유하시는 거고 뭐 저희가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대출이나 이러한 관계가 끝나고 연장할 때도 이 또한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하고 만들어진 결과를 제출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대표님께서 만들어지기 전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고 조정이 되어지셔야지만 대표님 손 안에 있는 숫자가 자유스러울 수 있고 대표님한테 더 미래지향적인 숫자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숫자들을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진 요 책자, 요거는 되려 대표님께서 관리한다기보다는 관리받고 있는 이러한 숫자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. 차라리 이 결산정책을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이 결산정책들을 잘 조정만 할 수 있다면 대표님 손 안에서 법인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주주분들이나 이해관계자인들, 금융 쪽에 관련된 담당자들 또는 과세관청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네. 결산을 그러면은 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맞습니다. 어떨까요? 결산이라는 거는 미리 준비하면 미리 준비할수록 좋긴 하지만요. 네네. 대부분은 이제 3, 4분기 안에 준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네네. 그 이유는 우리가 1, 4분기, 2, 4분기, 3, 4분기 동안에는 회사가 달려갈 내용들로 네. 보통 만들어져서 충족되어 온 거고요. 네. 보통 9월달, 10월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네. 올 한 해에 마감되어질 내용들과 네. 내년에 예상되어지는 매출과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3, 4분기에 준비를 좀 하시면 좋고요. 네. 여태껏 만들어 온 내용들을 앞으로 올해 남은 이 3분기 동안에, 이 4, 4분기 동안에, 네네.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네. 이런 게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. 네. 이미 대기업들은 내년도 사업 방향이나 계획이 다 잡혔고요. 네. 이미 어떤 그 임원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
특수한 목적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. 이 중소기업은 하루하루가 조금 급하고 매달 마감들이 조금 바빠지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수취하기가 네네.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서두르셔서 우리가 보내야 할 자료들은 네. 기장 쪽에다 빨리 보내주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자료들도 우리 매입 자료를 조금 더 빨리 요청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올해 마감, 결산은 어느 정도 매출 마감을 할 것인지, 올해 단기 순이익은 어느 정도 만들어낼 것인지, 이걸 통해서 주주들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주주들에 대한 이 주식 구성 비율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. 그래서 내년도에 법인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주분들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게 가장 이로울지, 잉여금은 어느 정도 사회로 유출시키거나 사내에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대표님들께서 내년에 사업계획 세우시고 올해 마감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의 매출 마감, 당연히 여기서는 세금 계산서가 2022년도에 끊기느냐 2023년도에 끊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요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여유,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결산 정책은 단순히 세금만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. 저희가 이 재무제표에서 만들어지는 이 재무회계와 이 세무회계의 조정 항목들을 법인에서 얼마만큼 잘 다루고 만지느냐에 따라서 주주의 입장의 경영 성과, 그다음에 경영자로서의 그 의사결정,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, 더 나아가서는 이 기관들, 금융기관이 됐던 또 국세청의 입장이 됐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컨트롤해야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. 그래서 이 결산 정책들을 얼마만큼 잘 숫자적으로 내 안으로, 내 손 안에서 굴릴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가 결산 정책입니다. 그래서 결산 정책은 법인의 경영에서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요게 하나 쌓여서 회사에 큰 파워를 낼 수 있고 회사가 견딜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산 정책을 정말로 제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곳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결산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한번 진단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